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소설 비밀의 하원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카르마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제6장 복도의 울음소리. 다음 날에 폭우가 몰아쳤다. 창밖은 들판의 뿌연 안개와 구름에 뒤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메어리는 방 안에 앉아 폭우가 그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폭우는 그칠 생각을 않고 더욱 세게 몰아칠 뿐이었다. 메어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너희 집에선 모두 뭘 하고 지내? 메어리는 마르샤에게 물었다. 큰아이들은 외양간에서 놀아요. 디코는 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디코는 비가 와도 햇볕이 비치고 있을 때처럼 밖으로 나가죠. 햇볕이 비치는 맑은 날 볼 수 없는 것을 빗속에서는 볼 수 있다나요? 빗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뭔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까마귀 같은 거죠. 디코는 물에 빠진 까마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길들인 일도 있어요. 몸이 새까매서 검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디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닌대요. 까마귀 친구도 있어? 디코는 친구가 무척 많구나. 망아지, 캡틴, 그리고 검댕이까지. 메어리는 마르사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혹시 마르사가 이야기를 그만둘까봐 염려가 될 정도였다. 마르사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마르사의 어머니와 디콘의 이야기였다. 마르샤의 어머니도 동물을 좋아하셔? 그럼요. 디콘 다음으로 동물을 좋아하세요. 디콘의 친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친구예요. 특히 캡틴과 검댕이는 어머니를 잘 따르죠. 내게도 까마귀나 여우새끼가 있으면 함께 놀 수 있을 텐데. 메어리는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마르산의 가족들이 부러웠다. 메어리의 엄마는 동물을 무척 싫어했다. 메어리가 패티를 안고 다니면 집안에 털이 날린다고 얼굴을 찡그리셨다. 마르사, 디콘과 마르산의 엄마 얘기를 더 해줘. 난 마르산의 엄마도 디콘만큼 좋아. 그때 아래층에서 메드로크 부인이 부르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마르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쩌죠? 전 내려가 봐야 해요. 아가씨, 뜨개질 할 줄 아세요? 아니, 못해. 바느질은요? 그것도 못해. 그럼 책은 읽을 줄 아세요? 응, 읽을 수 있어. 그럼 도서실에 들어가도 좋은지 메드로크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도서실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거든요. 마르사는 도서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 급한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마르사가 나가고 나자 메어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도서실을 직접 찾아보는 거야. 이 이상한 집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메어리는 이 저택에서 사람을 본 일이 거의 없었다. 메어리의 식사는 언제나 마르사가 가져다 주었고 그 외에는 메어리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 메드로크 부인은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메어리가 잘 있는지 보러 왔다. 메어리는 문득 메드로크 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있는 방만 더 거의 100개가 되지만 대부분의 방들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사용하지 않아요. 메어리는 마음속에 서서히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100개나 되는 방이 정말 모두 열쇠로 잠겨 있을까? 방 안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방이 정말 100개나 될까? 내가 가서 그 방을 세어보면 어떨까? 메어리는 자꾸만 커져가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메어리의 방이 있는 긴 복도는 중간중간에 몇 개인가의 작은 복도로 나누어져 있었다. 메어리는 긴 복도를 벗어나 작은 복도를 걸었다. 막다른 곳에 이르자 좁은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오르자 또 복도가 있었다. 복도 옆에는 방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어휴, 가도 방이야. 잠깐, 내가 몇 가지 세었더라? 25? 28? 메어리는 세던 방의 개수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메어리는 방의 개수 세는 것을 포기하고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천천히 복도를 지나갔다. 그림은 풍경화도 있었지만 대개는 멋진 옷을 입은 여자와 남자의 초상화였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초상화도 있었다. 메어리는 한 여자아이의 초상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초상화의 여자아이는 메어리 자신처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운 게 호기심이 강한 것 같은 아이였다. 얘, 넌 이름이 뭐니? 어디로 간 거야? 메어리는 발꿈치를 올리고 손가락으로 초상화의 얼굴을 톡톡 두드렸다. 메어리의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여기에 있으면 좋을 텐데. 메어리는 넓은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복도를 지나며 혼자 서성거리고 다녔다. 계단에도 복도에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흔적은 없었다. 3층에 다다르자 메어리는 방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메드로크 부인의 말대로 문이 잠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은 쉽게 열렸다. 그 방은 침실이었다. 큰 창문에 쳐진 커튼은 자수가수 놓인 빌로드로 되어 있었다. 와, 멋있다. 메어리는 이끌리듯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장식장에는 상아로 만들어진 코끼리가 100개 정도 늘어서 있었다. 그 코끼리들은 모두 크기가 달랐다. 아주 큰 코끼리도 있었고 아기 코끼리도 있었다. 메어리는 유리로 된 장식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 가지고 놀았다. 그러나 곧 실증이 나자 상아 코끼리를 다시 장식장 안에 넣고 복도로 나왔다. 이상한 집이야.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때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메어리는 흠칫 놀라 난로 쪽의 소파를 보았다. 그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구야? 거기 누가 있는 거야? 메어리는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소파의 한 구석에 빌로드로 된 쿠션이 있었는데 그 쿠션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메어리는 가만히 옆으로 다가갔다. 너였구나. 여기가 너희 집이니? 그 주인공은 작은 생쥐였다. 메어리는 생쥐 옆에 달라붙어 있는 새끼 생쥐들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다. 방으로 돌아가야겠어. 마르사가 걱정할 거야. 그러나 메어리는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메어리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 방이 있는 2층에 도착했다. 그러나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길을 잃어버렸어. 내 방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고요함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메어리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메어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울음소리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울고 있어. 누구일까? 그 소리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메어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메어리는 어두운 복도의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벽을 더듬는 메어리의 손에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것은 벽걸이였다. 메어리의 손이 벽걸이에 닿는 순간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깍! 메어리는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조그맣게 소리를 질렀다. 그 벽걸이 뒤에 문이 감추어져 있었고 열린 문 맞은편으로는 또 다른 복도가 보였다. 메어리는 갑자기 나타난 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문이지? 복도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런데 복도 쪽을 보고 있던 메어리는 깜짝 놀랐다. 복도 전만치서 메드로크 부인이 환한 얼굴로 열쇠 꾸러미를 들고 메어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쪽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메드로크 부인은 앙칼진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메어리는 갑자기 나타난 메드로크 부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길을 잃어버렸어. 메드로크 부인은 메어리의 팔을 잡고 질질 끌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을 함부로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길을 잃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기 서 있는데 울음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메어리는 메드로크 부인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메드로크 부인은 더욱더 세게 메어리의 팔을 쥐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리 없어요. 어서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뺨을 때려줄 거예요. 메드로크 부인은 메어리가 몸부림을 치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메어리의 방까지 오자 메어리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제가 있어도 된다고 말한 곳에만 가만히 계세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열쇠로 잠가버려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아가씨에겐 엄하게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것 같군요. 메드로크 부인은 방을 나간 후 문을 찰칵 잠가버렸다. 메어리는 화가 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나를 가두어 놓겠다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지. 메어리는 이를 갈았다. 난 확실히 들었어.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어. 그 정체를 꼭 밝혀내고 말겠어. 메어리는 마치 힘든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온몸이 피곤했다. 메드로크 부인에게 화가 났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 메어리는 상아로 만든 코끼리와 놀았고 쿠션에 보금자리를 만든 재색빛의 새양쥐도 만난 것이다.